네. 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자, 일단 오늘은 이제 지수가 아침에 굉장히 강세를 보이다가 중국이 참 치졸하죠, 그죠? 이 중국이 우리나라 조선업체인 하나오션의 미국 계열사 5군데를 제재한다. 이런 발표를 이제 오후 1시 넘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잘 올라가던 증시가 다 빠져버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이제 뭐 대북주 일부도 좀 움직였고 기타 등등등 움직인 종목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이제 그 이슈는 그 미국의 트럼프와 중국의 시진핑 요 사이에서 이제 관세 협상 엎치락 뒤치락, 그 무역 협상이죠. 그거와 관련된 이슈가 선점을 할 테니까 그거 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듣고 전략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천사님도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분위기가 참 좋았는데 중국 놈들이 다 망쳐놨어요. 근데 결국에 또 올라갈 겁니다. 네. 자, 일단 보시면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부터 얘기해 볼게요. 어제 미국 증시부터. 어제 미국 증시가 하루 만에 올랐어요. 제가 어제 얘기를 많이 해드렸지만 별로 달라진 게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다우지수가 하루 만에 반등이 나와서 1.2% 올랐고, 나스닥은 2.2%,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하루 만에 4.9%, 5% 가까이 반등이 바로 나왔죠, 그죠? 잘 올렸고요. 목소리 다 잘 들리시죠? 네. 그 다음에 잠깐만. 잠깐만요. 오늘 8시부터 축구한다 그랬죠? 그죠? 축구 보러 많이 가셨을 거예요. 그쵸? 네. 저는 원래 그 축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잘 모르고요. 잘 좋아하진 않은 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뭐 그런 거나 저는 월드컵 때도 전 저녁 방송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9%까지 올랐죠, 그죠? 잘 가고 있어요. 그리고 금값이 하루 만에 또 확 올라서 3% 급등했습니다. 아주 그냥 금값이 날개 놓친 듯이 막 올라가고 있고요. 사상 최고가를 찍고 있어요. 4,1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달라질 게 없다 그랬잖아요. 네. 어제 제가 방송할 때 얘기를 빼놓은 게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어제 하도 많은 설명을 하느라고. 그 월요일날 우리나라 증시가 열리기 전에 미국의 금 선물도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증시가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였는데, 어제 제가 비판을 많이 했지만 이 우리나라의 그 기자들이 그런 걸 안 써준 거예요. 지들 중에도 아는 애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거 좀 써주면 좋을 텐데. 그러면 오늘 증시가 떨어지지 않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구나, 떨어지더라도 제한적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해줄 수 있거든, 그죠? 그런 거 안 하더라고 우리나라 언론에서. 못된 놈들이에요. 네. 자, 이렇게 보시고 금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당연히 은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많이 오르고 있겠죠, 그죠? 은도 지금 이게 여기 보시면 은은 제가 지금 여기 선 차트로 해놨는데 은도 지금 뭐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구리도 오르고 있고 다 올라 지금. 그러니까 쇳덩어리들은 다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광물. 그리고 아까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 은행에서 골드바하고 실버바, 그러니까 은, 요것도 지금 풍기 현상을 나타내고 있대요. 사람들이 이제 지금이라도 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은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는 거죠.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이 뭘 사야 되겠어요? 뭐 금 관련 아니 은 관련된 ETF 사는 것도 괜찮죠. 그런데 아직 안 간 게 있잖아. 구리 이런 거,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네. 자, 이렇게 보시고 사람들이 이제 구리를 사다가 금고에 넣어놓지는 않죠. 구리는 기금속으로 분류되진 않으니까. 근데 산업 현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구리죠. 네, 제일 많이 쓰는 것도 구리고. 참고하시면 되겠고,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그래서 아침에 괜찮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상승 출발을 했고요. 0.5% 상승 출발을 해서 1.7%까지 급등하면서 3,646포인트까지 갔었고, 사상 최고가를 또 갱신하고 있었죠. 아주 아침에 화이팅이 넘쳤습니다. 네. 그랬는데
화이팅이 높죠. 이게 분차트거든요. 오늘 분차트인데 잘 보시면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쫙 올라갔어요.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라가고 있었고요. 뭐 LG 에너지솔루션 이런 것도 올라가고 오늘 대형주 좋았거든. 근데 상승폭을 이제 빠르게 반납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플러스는 유지하고 있었는데 1시 넘어서서 거래가 확 늘어나면서 떨어지죠. 이게 뭐예요? 투매죠. 투매랑 일반적인 하락이랑 어떻게 구분하냐면 일반적인 하락은 거래 없이 떨어져요. 그렇죠? 근데 투매는 거래가 늘면서 떨어져요. 끌고 내려간다고. 근데 이때 이게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아침에는 분위기가 좋았던 게 뭐 이런 거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가 3분기 영업이익 발표를 했는데 실적을 발표했죠. 근데 12조 원으로 깜짝 실적. 예상치보다 이제 크게 상회하는 그런 수치가 나왔고요. 3년 만에 여기 사상 최대 86조 원 매출을 기록했고 3년 만에 최대 이익이다. 1년 만에 10조 원대를 회복했다. 반도체 이익도 6조 원이 예상된다. HBM 청신호의 비메모리 적자도 축소됐다. 아주 좋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뭐 분위기 좋았어요. 이제 또 가는구나 막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짱깨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 정부는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이렇게 하면 뭐 반박을 하든지 아니면 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등신같이 그냥 가만히 얻어 터지고 있어요. 뭐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그죠? 보세요. 이런 거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지 그죠? 화가 나면 욕도 좀 하고 그래야지 요즘에 살죠. 이런 거 그냥 아우 그렇습니다. 보시죠. 중국 하나 콕 집어서 때렸다. 마스가로 불똥 튄 미중 갈등. 미국을 지금 때린 게 아니라 우리나라 때렸잖아. 이 나쁜 놈들아. 근데 왜 미중 갈등이라고 그래? 응? 여기에 미국을 왜 껴넣는데 중국이 우리나라 기업 제재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제재해야지 그러면. 안 그렇습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중국이 저번에 이재명이 그 트럼프 만나러 미국 갔었잖아요. 그때 차례차례로 의자에 오래 앉았었는데 그때 왜 그 어디야 하나가 미국의 조선소를 하나 샀는데 이게 필리 조선소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막 마스가 막 이러면서 사진도 찍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거기를 포함해서 5군데 하나의 미국의 자회사 5군데를 제재를 때린 거예요. 중국 상무부가 미국에 협조한 법인 모든 거래 교류 금지한다. 이러면서 우리를 왜 때려? 예? 어쨌든 우리가 맞아서 우리도 같이 때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 죄송합니다. 이 등신들은 말 한마디 안 하고 가만히 있어. 우리 뭐 약점 잡힌 거 있나요? 왜 얘기 안 해? 우리가 중국보다 더 훨씬 잘 살아요. 응? 근데 왜 가만히 있는데? 응? 어쨌든 요것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폭을 반납한 거예요. 왜 반납했을까요? 야 이러다가 우리 또 중국한테 얻어 터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제 친중하니까 미국한테 얻어 터지는 거 아니야? 이 걱정을 하고서 사람들이 이제 주식시장에 빨리 안 들어오잖아요. 주식시장에 신고가가 나오는데 왜 안 들어와요? 불안하니까 미국한테 제재당할까봐. 1번 찍으신 분들도 주식을 안 한다니까 요즘에. 제가 저번에 이거 여러 번 얘기했죠, 그죠? 아니 1번 찍으신 분들은 그래도 이재명을 믿고 뽑았으니까 이재명을 믿고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안 들어오느냐? 요즘에 그 사람 주식을 거의 안 해요. 안 해. 근데 1번 찍은 사람들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재명 지지율이 지금도 50% 60% 넘는다며. 그 인구의 50% 60%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한다니까. 왜 안 하는데? 50% 60%가 아니라 5% 6%도 안 하는 것 같아. 1번 찍은 사람들도. 근데 그 총재 중국도 우리나라 제재한다고? 불안하니까 종목들이 쫙 빠진 거예요. 이게 언제 그랬다고요? 문재인 정권 초기 때도 이랬다니까.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문재인 때랑 똑같을 거라고. 왜? 그때랑 똑같아요. 그때도 그랬다니까.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생겼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고 그때 무슨 일 있었어요? 뭐 중국이 우리나라 사드 보복하고 난리 찍었잖아. 한알령 뭐 이래가지고.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맘대로 들어오게 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이 그때랑.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미국한테 제재 받는 거 아니에요. 아직 미국으로 제재 안 했습니다. 근데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속된 말로 사람들이 이재명 때문에 나라 망할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인구의 절반은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절반 더 되는 것 같은데. 응? 거기다가 이제 중국이 제재한다고 하니까 미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순간적으로 뭐 했느냐? 투면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냥 정치적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설명을 해야 되니까. 뭐 정치적인 얘기하는 게 불편하시면 그냥 딴 거 들으시면 돼요. 이거 얘기 안 하고 어떻게 설명을 해? 응? 안 그래요? 아무튼 이래서 빠진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겁이 나서.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주식하는 개미들 보면 저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아프다고. 얼마나 힘든 환경 속에서 주식을 하는 겁니까? 응? 원래는 이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조금 이제 주식이 늦게 가도 조금 떨어졌다 가도 잘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가도 힘든 게 주식인데, 그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막 정말 마음고생 심하게 하는 게 주식 투자인데, 그 요즘에는 그냥 사방팔방 그냥 안 좋은 얘기만 나오니까. 이런 환경, 이런 극한 환경 속에서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냐고. 근데 그렇다고 포기해야 되느냐? 아니요, 포기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 다른 데 뭐 투자할 게 뭐 있어요? 부동산 하시려고요? 요즘에 부동산 투자하시면 서울에 정말 확실한 데 있잖아요. 한 수십억씩 하는데 집 아파트 하나에. 그런데 안 하시면은 요즘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계속 오르죠? 계속 오른다고. 근데 웬만한 지방은 안 올라. 그러니까. 그리고 세금도 많이 맞으셔야 되고. 빚도 안 내주고. 대출도 안 대주니까. 그죠? 요즘에 경매 뜰 때 대출하는 것도 제재한다면서요? 그러니까 개미들이 일반 중산층이 위쪽으로 올라오는 사다리를 지금 얘네들이 다 걷어차고 있거든요. 평상시에는 억수로만 국민들 위해 주는 척 하는데 일반 중산층이 부를 이룰 수 있는 모든 걸 지금 다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열어준 게 주식하라고. 주식시장 많이 갈 거라고. 근데 2달 전에 뭐라 그랬어요? 대주주 양도세 기준 낮춘다고. 그래갖고 세금 많이 뜬다고 얘기 나오니까 사람들이 뚜껑 열려서 A씨 이래버린 거 아니에요. 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 기업을 제재한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 쓰레기 언론들이 또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미중 갈등 때문에 우리가 얻어맞는 거다. 거기에 미국을 왜 껴넣냐 이거지. 중국에 대해서 왜 비판하지 않냐 이거예요. 중국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사가 거의 없어요.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서 중국이 왜 갑자기 우리나라 조선 거기를 때렸을까요? 제재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제가 어제 왜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공산당들, 빨갱이들, 공산당 빨갱이들은 자존감이 낮은 애들이다. 자기들 안 좋은 얘기, 뭐 흠이 되는 얘기 조금만 하면 난리 지긴다고. 그게 얘네들의 특징이거든요. 얘네들의 특징이 그거라고요. 그럼 답 나왔잖아요. 왜 하나조선 그쪽을 그러니까 하나오션 그쪽을 왜 때렸는데 미국이랑 우리나라 조선업체가 이제 협력해서 뭐 좀 하려고 하니까 그냥 심술을 부리는 거예요 지금. 응? 너무 설명이 쉽죠. 그냥 빨갱이들의 그 근본, 응?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된다니까.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라 이게. 이해되신 분들은 좋아요 좀 눌러보세요. 아니면 댓글에다가 1번을 찍어주시든지 유튜브 쪽에 녹화 보시는 분들도 좀 찍어주세요. 네.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뭐 어려운 경제 용어가 다 필요 없어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야. 이거 해방 놓는 거예요 지금 이 더러운 짱깨들이. 네? 그래서 오늘 올랐던 게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저놈들 또 저러는구나. 저놈들 또 저러는구나. 그냥 그러고 넘어가세요. 아셨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치밀하다 한번 뱉으세요. 야, 이 더러운 짱깨들아, 퇴! 이러면서 치밀하다 한번 뱉으시라고. 우리나라 잘 되는 꼴을 못 봐.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생각 잘 해보세요. 응?
네, 정말 싫습니다 중국 진짜. 어쨌든 그래서 오늘 증시가 빠진 걸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잘 요즘에 신고가 나고 있던 조선주들이 날벼락을 맞았죠. 예를 들어서 조선 대형주들 보면은 하나오션 당사자죠. 마이너스 5%. 장중에는 최대 마이너스 8%까지 빠졌습니다. 대형주는 원래 이렇게 크게 안 빠지거든요. 이렇게 크게 잘 안 빠진다. 오늘도 세게 때렸다.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전 다시 올라갈 거라고 봐요. 응? 다시 올라갈 거라고 봐. 네. 크게 걱정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마이너스 4%. 그리고 HA중공업 여기도 마이너스 5% 이런 식이죠. 현대중공업도 마이너스 4%. 네, 조선 기자재 쪽을 보시면은 원래 여기는 조정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뭐 케이프 같은 종목 마이너스 8%, KS 인더스트리 마이너스 7%, 하나엔진 마이너스 7% 이렇게 떨어졌어요. 오리엔탈 전공, 일승 뭐 이런 것들 다. 그 미국의 중국의 중국이 우리나라 조선 인력들 막 옛날에 막 스카우트 해가고 막 그래가지고 빠르게 따라잡았죠. 근데 엔진 배 엔진은 잘 못 만드나 봐요. 당연히 엔진은 원래 핵심 기술이 있어야 되니까 금방 못 따라갔겠죠. 중국 군함들의 우리나라 조선 업체에서 만드는 엔진이 많이 들어가나 봐요. 그런 거 수출하지 마. 그냥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니네가 지금 우리를 때렸어? 그러면 우리나라 엔진 업체 2개 있잖아. 두산이랑 여기. 우리 니들한테 엔진 안 팔게. 해봐 어디.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위를 정하고 있는데 왜 쫄아? 안 그래도 우리나라 조선업체가 옛날에 중국의 저가 물량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어제 거제하고 통영 있죠. 이쪽에 막 진짜 상권이다 죽을 정도로 조선업이 침체에 빠졌었잖아요. 왜 등신같이 맞고만 있냐고 중국한테. 중국 놈들은요, 지들이 딱 허세를 부렸을 때 겁을 먹으면 더 그래요. 더 중국 애들은 허세를 부릴 때 야 한번 해볼래? 붙어볼래? 이 짱깨들아 이러면서 강하게 나가면 지들이 딱 봐서 질 것 같으면 아예 댐비지도 않아요. 이게 중국 애들 특징이거든. 그걸 왜 모르냐고. 어쨌든 조선 기자재주들이 오늘 다 놀랬어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중국 짱깨들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 대부분의 중소형주들은 뭐 큰 하락은 없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요까지 할게요. 네. 더 하고 싶은데 오랑캐 얘기들 계속 해봤자 그죠? 그죠? 왜냐면 다른 것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삼성전자하고 이제 SK하이닉스가 이제 많이 올랐거든요. 요게 지금 조정 가능성이 좀 있어요. 당연히 조정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좀 볼게요. 잠깐만요. 이게 결론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지금 단기 급등을 많이 했고 상승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을 이제 열어두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조정을 받으면 문재인 때랑 똑같다 그랬죠, 그죠? 그때도 얘네들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들이 막 치고 올라갈 때는 중소형주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 중국은 우리나라 괴롭히고 있죠. 북한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막 북한 전쟁 날 것 같죠. 트럼프가 그때 대통령이 문재인이었으니까 친북 친중이었던 문재인 때문에 미국이 우리나라 주한미군 빼갈까봐 그때 걱정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거든. 제재 맞을까봐 노심초사해서 사람들이. 그때랑 지금 똑같죠. 근데 그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많이 갔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신고가 날수록 일반 중소형주들은 전저점을 깨고 있었어요. 왜? 사람들이 주식을 안 했거든. 근데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경제가 순간적으로 안 좋으니까, 그때 경제 순간적으로 안 좋았거든요. 왜냐면 중국이 보복하고 난리를 지기니까 사람들이 주식하던 사람들이 이제 돈이 없으니까 주식을 팔아야죠. 바닥인 거 알아요, 자기들도. 근데 돈이 없으니까 눈물을 머금고 판 거예요. 그게 자꾸 이제 차트를 보니까 전저점이 깨지는 거지. 그거 보고 딴 사람이 또 팔고 또 팔고 또 팔고. 아, 얘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완전히 주식시장이 초토화됐었어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그때도 신고가 날 때 지수가 신고가 났겠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그때랑 지금이랑 뭐가 달라요? 똑같지. 나라 망할 것 같고, 경제 망할 것 같고, 미국한테도 얻어 터지고, 중국한테도 얻어 터지고.
똑같잖아. 얘기 여러 번 했죠? 그때는 신라면, 지금은 마라탕.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지금 그러다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이제 조종을 딱 받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중소형주가 올라갔다고.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왜냐하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여태까지 지수를 끌어올렸는데 그나마 쟤들 때문에 지수가 올라갔는데 쟤네들마저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 중소형주는 더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상식적으로는 그게 맞죠. 논리적으로도 그분들 말하는 게 틀린 건 아니에요. 네. 맞잖아요. 밥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찌죠. 뭐 당연한 얘기죠. 먹는 대로 가는 거니까. 근데 여기는 달라요. 왜냐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두 개에 쏠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올려놨는데 이쪽에서 좀 빠지면 중소형주가 반드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트럼프는 그 중소형주를 반드시 올려요. 그러면 미국의 중소형주가 올라갈 때 우리도 따라간다 안 간다?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부정적인 분들은 아이 뭔 소리냐, 지금 나라도 개판이고 이재명은 친중에다가 뭐 중국 따까리 아니냐,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좀 가만 안 둘 것 같은데 이러다가 지금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뭐 1600원, 1700원, 2000원 가는 거 아니냐, 망하는 거 아닙니까? 뭐 우리나라가 미국 따라간다고 자꾸 우기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우리나라 반도체 많이 올라가고 조선주 올라가고 뭐 이렇게 쭉 올라가는 업종들 있죠. 미국이랑 똑같이 올라갔습니다. 반박해 보시라니까. 주식은 논리와 상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설적인 투자자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분은 저는 누구냐면 워렌 버핏이 아니라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는 분이거든요. 헝가리 태생의 유럽의 그 투자 거장이에요. 오래 살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2000년대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책을 제가 그분 책을 많이 읽었는데 정말 좋습니다. 주식 관련된 책을 좀 읽으시려면 앙드레 코스톨란이라고 있어요.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정말 좋은 분이에요.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셨고.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주식은 논리와 상식으로 가는 게 아니다. 상상력과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도 천재라고 보시면 돼요. 노력형 천재.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그분들 말이 맞아요. 근데 그렇게 안 움직인다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조정이 오더라도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 SK하이닉스라고 얘기해 볼게요. 올해 4월달에 상호관세 미국이 부과했을 때 저점을 저기까지 찍고 그 다음에 이만큼 올라왔죠? 보이시죠? 이만큼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8월달이죠? 반도체 망한다고 그때 거짓말 했을 때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43만원까지 왔죠? 상승폭 비율로 보면 딱 정확하니까. 자, 이만큼 올라왔네요. 두 개의 마디가 비슷하면 조정이 올 가능성이 큽니다. 어때요? 비슷하죠? 거의 똑같아. 그러면 여기서 좀 더 올라간 다음에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내일 당장 조정이 시작될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몇 월 며칠인지는 우리도 몰라요. 사실 알 필요도 없고. 이 정도면 과열됐네? 조만간 조정이 올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선택은 두 가지예요. 얘네들이 현재까지 지수를 끌어올렸는데 얘네들이 조정이 온다? 그러면 나 주식을 쉬어야 되겠네? 네, 쉬세요. 얘네들이 조정받으면 증시 폭락할 것 같아서 난 주식을 안 하려고. 쉬라니까. 대신에 돈 벌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근데 얘네들이 조정이 시작되면 이 돈들이 어디로 갈까? 중소형주나 다른 업종이나 다른 테마로 가지 않을까? 그러면 그쪽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돈은 거기에 있어. 이 바닥은요, 겁을 먹고 쉬는 사람한테는 기회가 없어요. 물론 겁 없이 신용 미수 땡겨서 막 풀로 땡치고 막 이런 사람들은 더 빨리 망하지만 남들과 다른 길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대중이 가는 뒤안길에 꽃길이 있다면서요. 제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다 그건 아시잖아요. 좁은 길로 가라고. 성경에도 나와 있다며. 좁은 길로 가라고. 같은 얘기예요. 그게 좁은 길로 가라고. 그게 진리 아니에요? 좁은 길로 가라고.
그 말을 비슷하게 흉내내서 주식 격언이 된 게 대중이 가는 뒤안길로 가라. 좁은 좁은 길이지 뭐. 좁은 문 좁은 길. 말이 쉽지 되게 힘들어요. 힘들어. 네. 그래서 주식할 때 멘토나 아니면 동료들이 필요한 거예요.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비슷하게 올라왔죠, 그죠? 비슷하게 올라오면은 여기 보시면 이평선 간격이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벌어지면 옆으로 눕혀요. 과열됐네? 좀 식혔다 갑시다. 그러면서 왜 우리 고속도로에서 2-3시간 이상 달리면 힘들잖아요. 차도 힘들고 운전자도 힘들고. 휴게소 가서 이제 볼일도 보고 배도 좀 채우고 좀 스트레칭도 하고 쉬고 가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냥. 근데 이거는 최근에 더 빨리 올라갔거든요. 쉬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평선이 엄청 벌어졌어요. 올해 여름에는요, 이평 간격을 잘 보시면 당겨서 볼게요. 단기 이평선만 벌어졌었거든요. 20일하고 60일선 사이,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60일선과 120일선 사이는 별로 안 벌어졌고요. 120일과 200일선 사이도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어때요? 5일선하고 21선 사이도 이만큼이 되고요. 20일과 60일선도 이만큼이고 60과 121선 사이도 크죠? 21선과 121선 사이도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리고 증권사에서 제시한 목표가에 거의 왔어요. 증권사에서 제시한 목표가를 찍고 떨어지느냐 못 찍고 떨어지느냐 그 차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양환성님도 어서오세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얘네들이 조정이 오면 뭐가 한다? 중소형주가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좀 쉬어야지 얘네들. 응? 얘네들 언제 이렇게 많이 갔다고요? 문재인 때. 얘네들이 여기에서 보세요. 여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고요. 여기서부터 문재인 때예요. 쭉 올라가고 출렁출렁 이면서 쉴 때 이때 코스닥에서 바이오주 막 10배씩 올라가고요. 그때 문재인 그때 처음 정책주가 수소차였거든요. 수소차만 한 대여섯 배씩 날라가고 그냥 파티였어요. 파티. 초등학생이 용돈 받은 거 한 50만 원만 들고 들어왔어도 한 2달 동안 한 200만 원 만들었을 거야. 그 정도로 쉬었다니까요. 근데 그 당시에 개미들은 어디가 있었을까요? 집에 가 있었죠. 우체국에 가 있던가. 우체국. 주식은 위험해 이러면서. 이때 사람들이 여기서 뭐 샀는 줄 아세요? 이때가 막 중국이 막 우리나라 경제 보복하고 막 그때 문재인 친중 친북하고 있고 알러브 북한 막 그러고 있을 때 막 트럼프는 막 대통령 막 돼가지고 막 그때도 트럼프가 대통령 된 지 딱 1년 차였거든. 지금도 1년 차잖아. 똑같아요. 맨날 TV 틀면 트럼프는 미친놈 욕할 때. 지금도 언론들이 그러잖아. 그때보다 더 심해졌지. 너무 심리적으로 힘들었거든. 그때라니까요. 그때 사람들이 주식 팔아서 뭐 샀는 줄 아세요? 우표 샀어. 우표. 우표를 왜 사요? 나중에 돈 낸다고. 환장하는 거니까. 우표나 무슨 골동품이나 이런 거 사요. 아니 오래된 화폐. 옛날 거. 들고 있어 돈 낸다고. 환장하는 거. 실제로 그래요. 최근은 아니고 몇 달 전에 그런 뉴스 많이 보셨을 텐데. 생각해보세요. 그런 뉴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쪽에 투자하는 그게 있다고. 근데 그걸 사지 말고 주식이나 금을 샀어야지. 그죠? 나라 망할까봐 달러 사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달러는 계속 약세잖아요. 트럼프 때는 달러 약세라고 했어야 했어요. 그랬잖아요. 그죠? 달러 약세. 그런. 그래서 어쨌든 중국이 오늘 우리나라 제재를 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됐는데 원래는 이게 우리가 참고 있으면 안 되는데 이재명과 저기는 다 참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보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왜? 이럴 줄 몰랐어요? 2번 찍으신 분들이나 투표를 안 하신 분들은 아셨을 거 아니야.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요. 뭘 어떻게 해요? 이제 와서 뭐 어떻게 해. 잘 참고 이겨내셔야지. 1번 찍으신 분들은 본인들이 찍으셨으니까 본인들이 뭐 책임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왜?
1번 찍었건 2번 찍었건 아니면 둘 다 안 찍었건 간에 앞으로 이 세상은 돈 없으면 힘들고 멸시 천대를 받는 세상이에요. 요즘에 30대 이제 그 결혼할 나이에 있는 30대 또는 40대 노처녀 노총각들이 40대면 노처녀 노총각이잖아. 이 사람들이 그 결혼정보회사 거기에서 이제 결혼할 때 꼭 보는 게 있대요. 상대방 부모의 노후 준비가 돼 있냐 안 돼 있냐.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결혼 안 하려고 한대요. 왜? 그거 떠안기 싫어가지고. 저희 때는 순수해가지고 그나마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상대방 부모가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결혼도 안 한대요. 전문 용어로 벤치 맞는데요. 오랜만에 이런 표현을 쓰네요, 그죠? 네. 벤치. 네. 벤치 놓는 합니다. 추억의 용어네, 추억의 용어. 옛날에 대학교 미팅 때 많이 썼던 용어 같은데. 여러분들 돈 버셔야 돼요. 돈 없으면은 자식들 눈치 보면서 사셔야 돼요.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지금 시집장가 못 간다고. 뭐 1번을 찍으셨건 2번을 찍으셨건 다음에도 또 1번이나 2번도 똑같은 걸 찍으실 거라고. 사람 정치 성향이 잘 안 바뀌거든. 그거 알아서 하시고 털리지만 마세요. 털리지만 마시라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앞으로 더 힘들어지실 거예요. 왜? 이 미친놈의 정권은 세금을 더 뜯거든. 더 뜯는다니까요? 그거 알고도 뽑으셨잖아. 왜? 보조금 주고 뭐 대출해 주니까. 대출해 주는 게 좋습니까? 세금을 덜 뜯는 게 좋습니까? 세금을 덜 뜯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보조금 받으려고 찍은 사람들 많거든. 그러니까 뭐 다음에 또 찍으세요. 또 찍을 거잖아 또. 그러니까 가난해지지 마시라고. 제 주변에 장사하신 분들은 제가 요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세금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미치겠대. 열심히 아끼고 이렇게 막 자기가 대신 나가서 일하고 막 해서 돈 벌었는데 세금으로 다 나간다고 미치겠대요. 절세 잘하시라고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 새겨 들으셔야 돼. 세금을 더 뜯을 거라고요. 나중에 보수 정권이 되면 안 뜯을 것 같다고. 걔는 똑같아. 네, 덜 뜯긴 해요. 좀 깎아주긴 해. 근데 얘네들이 이미 많이 올려놨는데 벌써 좀 깎아줘봤자 뭐 생색만 내는 거죠. 권력자들은요 세금 뜯는 거에 귀신 들린 세금 뜯는 귀신 붙은 애들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미친 듯이 이제 골드바를 사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냥 ETF 사면 되는데 왜 골드바를 살까? 주식 관련된 ETF로 수익이 많이 나죠. 정부에서 세금 뜯거든. 나중에 종합소득세라든지 뭐 세금 신고할 때 뭐 돈 많이 벌면 많이 뜯어가거든요. 그걸 아니까 현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현물로. 이거 모르시죠? 웃돈을 주고라도 왜 편안하게 그냥 주식 계좌에 돈 넣고서 사면 되는데 종이금이잖아요. 종이로 된 금. 근데 이거 안 하고 왜 불편하게 가서 그걸 살려고 그래요? 세금 때문에 그래. 나중에 잘 알아보세요. 꿀팁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돈 더 주고라도 그거 하는 거. 왜? 세금 안 뜯기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열심히 버셔야 돼. 주식 말고 할 게 뭐 있는데 뭐 하실 건데? 부동산 하시려고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부동산 또 제재한다고 또 난리지기고 있더만. 하지만 집값은 계속 올라가겠지. 어디만? 특정 위치만. 특정 위치만. 그렇잖아요, 그죠? 네.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밤 편안한 밤 되시고, 오늘 뭐 저기 짱깨들이 저랬는데 그거 뭐라고요? 네. 시기 질투 나서 그래. 그러면 앞으로 제가 이 얘기 잠깐만 시간 남았죠. 중요한 얘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 짱깨들은 계속 이 짓을 할 거예요. 그리고 어제 얘기해드렸지만 트럼프 일기 때 시진핑이랑 저기 트럼프하고 그때 무역 전쟁 했을 때 그때 얘기해드렸죠. 막판에 사인만 하면 되는데 꼭 직전에 시진핑이 판을 엎었다고. 사람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잖아. 네. 그래서 그 인간은 계속 그 짓을 할 거야. 네. 우리 회원들 잘 들으세요. 네. 오늘 우리 방이 갖고 있는 히토류 관련주들을 제가 안 팔았거든요. 수익권이었는데 안 팔았단 말이에요. 그 종목이 뭔지는 여기서 얘기 안 할 거예요. 근데 왜 안 팔았냐면 외국인이 많이 샀더라고. 히토류 관련주를 히토류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히토류 관련 중에 일부를 외국인들이 많이 샀던데요. 왜 샀을까?
왜 사긴요? 간단하잖아요. 앞으로 시진핑이 트럼프한테 그래 내가 생각해보니까 당신 일기 때부터 내가 많이 괴롭혔지 이번엔 나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우리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합시다 라고 할까요? 시진핑이? 안 그래. 사람 안 변해. 계속 까짝까짝까짝까짝 거리면서 여러 사람들 피곤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이 사지 않았겠어요? 저도 그런 거 같아서 안 팔았어요. 좀 더 지켜보려고. 아셨죠? 히토리 관련주는 뭐 간단해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히토리 이것만 얘기하고 끝내죠. 이 중에서 하나 사시면 돼요. 관심 있으시면. 근데 사라고 권하고는 싶은데 강권하진 않겠습니다. 왜? 힘들 거거든요. 왜? 시진핑이 오락가락하는 게 짜증나실 거거든. 그쪽 문제에 난 트럼프가 너무 싫다. 그러면 히토리 사시면 안 돼. 안 된다고. 힘들 거예요. 근데 나 둘이 싸우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럼 사보세요. 둘이 싸우는 게 너무 재밌다고. 그럼 사보시라. 유니온이 오늘 마이너스 13%로 끝났죠. 왜 인생 난리를 지길까? 개파락하면서 삼화전자, 선원머티를 동전주를 빼겠습니다. 이지 왜 거래가 쓸데없이 이렇게 많이 터지면서 위아래로 흔들었을까요? 유니온 머티리얼은 왜 이 난리를 지금 거래 터진 거 봐봐. 응? 사장님도 팔았나? 설마요, 그죠? 네. 왜 난리를 쳤겠어? 동구 RNS도 위아래로 막 그죠? 네. 왜 이랬겠어? 이지도 그죠?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의 결론: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고쳐 쓰는 거 아니래잖아요, 그죠? 네. 어쩌다가 한번 고쳐지는 경우가 있긴 하다고 하는데 네. 제가 보기에 중국 빨갱이들은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중국이 조만간 망할 거다, 시진핑 망할 거다, 그리고 중국이 망할 거다라고 하시는데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시진핑은 망할 수 있고 중국 경제가 망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중국 공산당은 안 망해요. 뭔 소리냐고요? 중국 경제 힘들어서 지금 중국 인민들 지금 되게 힘들게 살거든요. 시진핑도 지금 권력이 지금 누수가 심해서 얼마 못 갈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중국의 모든 땅과 모든 기업들은 대부분 중국 공산당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민들이 뭐 거지같이 살건 뭐하고 살건 계속 그 땅 위에서 사는 사람들은, 공산당의 땅 위에서 사는 사람들은 돈을 내고 기업들도 돈을 내거든요. 그게 다 어디로 가요? 공산당한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은 절대 안 망하죠. 중국 인민들은 망하겠지. 이해가세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도 친중이 많은 거예요. 아직까지. 아니 중국이 망할 것 같으면 빨리 돌아서서 친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놈들? 근데 왜 계속 친중을 할까요? 공산당은 안 망할 거라고 지들도 알거든. 거기 붙어서 사는 거예요. 언젠가 나중엔 다 천벌을 받겠죠. 나라 팔아먹고 우리나라 국민들 캄보디아에서 저렇게 죽어나가는 게 몇 달 전부터 그런 얘기가 심하게 나왔는데 이제 와서 수사하는 척, 구출하는 척하는 저런 정치인들 보면서 저는 오늘 침을 뱉었습니다. 더러운 놈들이라고. 네. 그러니까 그런 놈들한테 의지하시면 안 돼요. 정치인한테 의지하시면 안 돼. 저놈들은 사람들한테 공짜를 조금 주면서 속여서 세금을 잔뜩 뜯어가는 더럽고 나쁜 놈들이에요. 거기다가 중국에다 나라 팔아먹고 앉아요. 응? 그러니까 믿지 마시고 스스로 돈을 많이 버세요. 버셔야지. 까먹지 말고. 돈을 안 까먹는 방법은 간단해요. 움직이지 마세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돼. 방향을 잘 잡고 가만히 있으면 돈을 많이 벌고요. 방향을 잘못 잡았는데 가만히 있는다. 손해는 안 나요. 응? 방향을 잘못 잡았는지 잘 잡았는지는 스스로 잘 판단해 보시고, 잘 안 되면 저 같은 전문가한테 오시고. 아셨죠? 네.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네. 방향이 맞는 것 같아. 가만히 있으시라고.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주가 꺾이면, 조정을 받으면 중소형주가 본격적으로 갈 거니까 그걸 믿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들어오세요. 왜? 투자할 데가 없잖아. 지금은 단타만 쳐서 될 때가 아니에요. 준비를 해놔야지. 맞죠? 네. 문재인 때랑 똑같다는 거 인정하시죠? 그런 분들은 빨리 들어오세요. 지금이 절호의 기회니까. 아셨죠? 네. 저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절호의 기회다 이런 얘기. 근데 문재인 때랑 너무 똑같아서 저는 보입니다. 왜? 그 당시에 고생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까먹을 수가 없어요. 네. 뭐가 할지 훤히 보여 지금. 네.
아까 뭐 하나 설정 얘기해 드렸잖아. 그리고 코데즈 콤바인하고 제용 솔루텍 JST나 그 다음에 특히 좋은 사람들 요거 차트 좀 잘 보시고요. 내일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코데즈 콤바인 특히 JST나 좋은 사람들 이런 거 확인해 보세요. 내일 또 얘기해 드릴게요. 대북주는 지금 시간이 안 됩니다. 그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축구 아직 하고 있을 텐데 재밌게 보세요. 나 파라과이랑 하는 것 같은데, 그죠? 네. 재밌게 보시고 저는 내일 저녁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모두 편안한 밤 되십시오.